메모리를 액세스할 때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장치들 뭐 키보드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렇게 액세스할 때에 어떻게 구별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디코더를 쓰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에서 이제 CPU에서 나오는 주소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뭐 롬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키보드 컨트롤러, 그다음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어느 하나가 이제 이게 활성화시키는 그 선택을 할 때 이런 디코더를 씁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메모리 CPU에서 나오는 주소가 총 32비트인데 그 중에 제일 상위 2비트 애드레스 이제 31번, 30번 제일 상위 2비트를 갖고 예를 들어서 00이면 램을 활성화시키고 01이면 롬을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되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상위 2비트 00이면 램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래쪽 그 29번부터 나머지 비트들은 그 램 내에서 어떤 이제 주소가 이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상위 2비트만 갖고 일단 어느 건지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위 비트들은 가지고 그 램 내에서 이제 어느 주소인지를 또 선택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런 디코더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코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입력 값이 이제 그 부호가 된 거죠. 그죠? 00, 01, 10, 11. 이제 두 개라고 하면 이제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죠. 네 가지가 가능한데 그때 그것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넷 중에 하나만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넷 중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만드는 회로가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00이면 첫 번째 게, 01이면 두 번째 게 이런 식으로. 입력 값이 3개면 000부터 111까지 가능하면 8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이 8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개만 활성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이제 디코더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는 보게 되면 결국은 00부터 11까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출력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죠. 출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출력이 있는데 00이면 C만 1이었고 나머지 0이라 해야 되고 01이면 D만 1이고 나머지 0이라 해야 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중 어느 한 개만이 1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개만이 활성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소가 제일 상위 비트가 00으로 시작하게 되면 요놈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디코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진리표가 필요하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 이제 조합 논리 회로에서 우리가 수없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제 AND 게이트와 이렇게 앞에다가 이 동그라미 붙여놓은 것은 앞에 NOT 게이트를 통과시킨 거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는 다 값이 반대로 되는 겁니다. 앞에 붙어 있으면 입력을 NOT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집어넣는 게 되겠고 출력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그 출력을 다시 NOT 게이트 한 번 더 통과시킨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C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C라고는 이 출력만 놓고 보면 나머지는 무시하고 요놈만 놓고 보면 요때만 1이야. 그죠? 요 C에 대한 출력을 놓고 보면 따라서 00일 때만 1이 되고 나머지 0이 되면 돼. 그래서 00일 때 AND 게이트니까 11이 될 테고 결과적으로 요때만 1이고 하나라도 1이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요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만들면 돼. D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만들면 되고 F라고 하는 놈은 요 때문에 1이니까 AND를 하면 되겠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 주소 디코더가 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식의 회로로 만들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CPU에서 나오는 주소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떤 주소일 때 어느 장치가 활성화될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런 디코더 회로를 쓴다. 이제 그것은 이제 CPU에서 나오는 주소를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주소 디코더가 그러는 거죠. 애드레스 디코더. 어쨌든 이런 디코더는 이제 논리 회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저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이 CPU를 쓰고 있으니까 토이 CPU 내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ND, OR 이런 식의 연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 값이 나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어느 레지스터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어떤 레지스터에 기록합니다. 연산 결과를. 그래서 어떻게 만든 연산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로 전달되어 온다고 치면 그놈을 R0부터 R7까지 중에 어느 하나에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목적지 레지스터죠. 목적지 레지스터. 그러면 그 목적지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계역 코드상에 그 DR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세 비트가 있었죠. 기계역 코드상에 보면 목적지 레지스터를 구별하는 그 필드 세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을 읽어와가지고 CPU 내부에 가져오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가져오면 그 중에 총 32비트 중에서 DR이라고 되어 있는 그 세 비트가 있습니다. 그 세 비트 값이 곧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값이었던 거죠. 따라서 그것을 디코더로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 비트이기 때문에 출력은 8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000이면 요놈만 1, 001이면 요놈만 1, 이런 식으로 111이면 요놈만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8개 중에 1개만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항상 여기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될 때만 기록하는 거지 평소에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목적지 레지스터에다 기록을 해라 하는 신호가 따로 하나 더 있다고 보면 그것하고 AND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목적지 레지스터에다가 기록해라라고 하는 신호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여기 0이라고 하면 이 값은 다 0이 되는 거죠. 요 값이 0이라고 하게 되면 0과 AND라면 무조건 다 0이 되니까, 그죠? 0과 AND라면 무조건 다 0이 되니까 만약에 요 값이 0이면 요 값들은 전부 다가 0입니다. 어디에도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요 신호는 이 레지스터에다가 지금 기록해라, 지금 값을 기록해라 하는 신호로 이제 쓴다고 치게 되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값은 똑같이 여기도 전달되고 여기도 전달되고 여기도 전달되는 겁니다. 32비트의 그 병렬 데이터가 각각에 똑같이 전달하긴 하되 요 값이 이제 활성화되는 순간 현재 값이 여기 탁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 0이면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요. 이게 다 0이기 때문에. 그럼 요 값이 1인 상태에서는 그러면 현재 요 DR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만약에 DR이 000이었다. 그러면 요 놈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죠. 요 놈만 1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AND를 하면 1이 되고 여기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요건 0이기 때문에 AND를 하면 0이 돼서 기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비트에 의해 가지고 디코딩을 해서 8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8개의 레지스터 중에 어느 하나가 활성화가 되고 그 값을 요거하고 AND를 하게 되면 실제 그 해당하는 목적지 레지스터에 그 값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R 필드에 000이고 요 신호가 1이 되는 순간 현재 요 값이 여기에만 딱 기록이 되고 여기는 기록이 안 되는 거죠. DR 값이 001이었으면 요 놈만 1이 되게 되겠고, 따라서 요 값까지 1이었으면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되고 여기에만 그 값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디코더 썼죠, 그죠? 디코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어느 하나만 활성화시키는데 이 디코더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2개의 인풋에 대해서 4개의 출력이 나오는 디코더는 아까처럼 만들어졌을 테고 3개의 인풋에 대해서 8개의 출력이 나오는 것은 그 연장선 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스. 여러 개를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그 혼합시키는 겁니다. 이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입력은 여러 개고 출력은 한 개입니다. 입력은 여러 개고 출력이 한 개인데 그 중에 지금 여러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신호가 또 있는 거지요. 보통 그냥 그 간단하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입력이 4개가 있고 출력이 1개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신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선택 신호가 00이면 A의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온다. B, C, D는 상관없고 01이면 B에 있는 요 값이 그대로 출력에 나오고 A, C, D 값은 뭐든지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선택하는 신호는 2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00이거나 01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호로 나타낼 때에
어떤 여기다 줄을 일일이 두 개를 긋기가 번거로우니까 줄 하나만 긋고 이렇게 탁 슬래시를 하고 숫자를 쓰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병렬로 있구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2가 되면 32개가 병렬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기호로 사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그거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회로를 만들 거냐. 그래서 4개에 대해서 1개의 출력이 나오는 멀티플렉서는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하고 하는 이제 샘플 회로를 하나 만들어 본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출력은 만약에 S1, S0 값이 00이면 여기 A에 나오는 값과 똑같은 값이 나온다. B, C, D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다. 뭐 B, C, D가 이게 뭐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이것도 각각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A가 0이면 0이 나오고 A가 1이면 1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지. 만약 이것이 1, 1이면 A, B, C는 뭐 0이든 1이든 상관없고 어쨌든 D가 0이면 0이 나오고 D가 1이면 1이 나온대. 그렇게 회로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회로가 이제 이게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00이라고 그랬어요. 00. 00이면 이건 이제 AND 게이트죠. 그래서 둘 다가 0이니까 이건 당연히 D 값이 무슨 값이든지 상관없이 이 값은 무조건 0이죠. 이 값이 0이니까.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S1, 요 놈이 0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C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와요. 요 놈. 마찬가지로 S0가 여기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와요. 이 세 놈은 무조건 0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각각이 0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AND 게이트로 보면 1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A마저도 1이면 1이 나오겠죠. A가 0이면 0이 나올 겁니다. 즉, 요 값은 A가 1이면 1이 나오고 A가 0이면 0이 나옵니다. A하고 같은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OR 게이트를 보게 되면 요게 셋은 다 0이기 때문에 요놈만도 0이면 0이 나올 것이고 요게 1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지? 따라서 A하고 같은 값이 여기 나오고 이것하고 같은 값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A하고 같은 값이 여기 나오는 거죠. A가 0이면 0이 나오고 1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여기 회로가 쫙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값이 같으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이면 0이 나와주고 1이면 1이 나와주는 겁니다. B, C, D 값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선택신호 값이 1, 1이었으면 1, 1이었으면 요게 둘 다가 1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0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게 1, 1이면 요게 1이 들어와서 뒤집어서 0이 돼버렸으니까 이것도 무조건 0이 되고요. B까지 상관없이. 이것도 마찬가지 무조건 0. 요 놈은 1, 1이니까 D마저도 1이면 1이 나오고 D가 0이면 0이 나오는 겁니다. B하고 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세 개는 0이었고 요 놈마저 0이면 0이 나올 거고 요 놈이 1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D하고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요게 1, 1이면 D가 0이면 0, D가 1이면 1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값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D하고만 항상 같은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멀티플렉스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을 골라가지고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회로가 멀티플렉스입니다. 여러 개를 섞어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도 이제 그 토이 CPU에서 쓰는 예를 보게 되면 이제 토이 CPU에서 이제 산술 논리 연산하는 이제 회로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산기, 감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로가 있다고 치고요. 그걸 위해서는 두 개의 입력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두 개에 대해서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연산을 해서 나오는 값이 출력으로 나올 텐데 그 더하기를 한다고 보면 그 두 개의 값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즉 8개의 레이터 중에 하나의 값을 왼쪽으로 가져오고 또 8개 중에 어느 하나를 오른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0와 R1의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뭐 R0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R0에 기록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 디코드를 이용을 했고요.
어느 걸 선택할 거냐. R0와 R1을 더한다고 하면 R0는 여기다 전달시키고 R1은 이렇게 전달시키는 겁니다. 또는 R1과 R7을 더한다고 하게 되면 R1은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R7은 이쪽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이 이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쪽도 멀티플렉서가 있는데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나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dd 연산을 한다고 보면 이제 첫 번째 오퍼란드가 뭐냐 하는 것이 기계의 코드 32비트 중에서 SR이라고 되어 있는 그 3비트에 어디서 가져올지가 딱 기계의 코드 표현되어 있었어요. 000부터 111까지. 그래서 읽어온 명령어가 CPU 내부에 가져오게 되면 그 중에서 SR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3비트. 그것을 그대로 쫙 끌고 와가지고 요 8개 중 하나 고르는데 딱 사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계 코드상에서 SR2에 되어 있는 거기에 또 3비트가 있었죠. 그 3비트 값을 갖고 8개 중 하나를 골라서 딱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계 코드상에 32비트가 있는데 거기에 SR 필드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8개의 레지스터 값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이 선택이 돼 그 값과 같은 값이 이쪽으로 나오고 SR2 필드가 뭐냐에 따라서 역시 또 8개 레지스터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된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고 해서 연산을 해서 출력을 내는 겁니다. 이 출력은 다시 아까 조금 전에 본 그 회로에 의해서 어디다 기록할 거냐 하는 것은 DR 필드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연산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더하기를 할 거냐, 빼기를 할 거냐, 뭐 시프트를 할 거냐, 또 이 선택을 하는 신호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신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선택하는 신호는 ALU라고 하는 그 기계 코드상에 그 비트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임의의 레지스터와 다른 임의의 레지스터를 더해서 또는 빼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또 어디다 기록할 거냐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본 것처럼 디코더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 산술 논리 연산이 이걸로 2가지만 결합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티플렉서 사용이 됐죠. 여기서 이제 8개의 인풋을 하나로 내는 멀티플렉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조금 전에 그 회로에서는 이제 4개의 입력에 대해서 1개를 선택하는 회로를 예를 들어서 보여줬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8개짜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들도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가 있다. 그에 의해서 기본 게이트들, AND, OR, NOT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 다시 그것의 조합에 의해 가지고 디코더도 만들어지고 멀티플렉스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이제 토이 CPU에서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에도 활용을 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렸지만 사실은 이것을 트랜지스터 회로로 그리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회로가 되겠죠. 그죠? 이 속에는 8개의 인풋에 대해서 1개가 출력으로 나오는 아까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올 테고 그걸 다시 트랜지스터 회로로 그리면 엄청 복잡한 회로가 되겠죠. 어쨌든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멀티플렉스를 사용을 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3을 쓴 것은 이제 3개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슬래시하고 31을 쓴 것은 32개의 신호. 각각이 이제 레지스터가 32비트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32개의 신호가 병렬로 들어가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점을 찍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찍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크로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이게 실제 2개가 연결된 건지 아니면 서로 그냥 그 연결되지 않고 그냥 가로지르는 건지 이것이 구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된 놈은 이렇게 점을 찍으면 실제 그것은 연결이 된 거다.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건너뛰는 것을 이렇게 뭐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기도 하긴 하는데 그보다는 이렇게 점을 찍으면 실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점이 없으면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코드 멀티플렉스를 했고 이제는 이제 산술 논리 연산 회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ALU.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가산기죠. 더하기.
자, 더하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잘 보게 되면 기본 원리는 간단하더라. 그래서 10진수의 더하기는 뭐 좀 복잡한데 이진수 더하기는 간단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이진수 두 개를 더하는데 00을 더하면 출력 0이 되고 01을 더하면 1이 되고 10을 더해도 1이 되고 11을 더하면 0이 되면서 하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비트만 놓고 보면 그것이 이제 각각의 자리수가 있을 텐데 아랫자리에서 뭔가 연산을 하고 올림수가 있을지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현재 비트에 대한 입력도 있고 해서 입력값이 3비트입니다. 현재 비트에 대해서 2개의 입력이 있고 바로 아랫단에서 올라온 그 캐리가 있냐. 그래서 그 3개의 조합에 의해서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3개를 더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셋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 다 모두 0이면 합이 0인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건 없고. 셋 중에 하나라도 1이면 합은 1이고 또 그 위로 올라가는 올림수는 없는 것이고요. 셋 중에 2개가 1이면, 2개 1이면 합은 0이고 하나 올림수가 있는 것이고. 셋 다 1이면 합이 1이 되면서 올림수까지 1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비트짜리 더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논리회로다 이거죠. 뭔지 모르지만 이런 진리표를 만족하는 회로이기만 하면 돼. 이 뭐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 진리표를 만족하는 회로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는 더하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3개의 입력에 대해서 2개의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출력에 대해서 회로를 만들면 되겠죠. S라고 하는 이 출력은 이건 무시하고 요것만 보는 겁니다. 각각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이 나오도록 만들면 그게 S야. 각각 입력에 대해서 이러한 출력이 나오도록 만들면 그건 캐리 아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논리 회로를 만드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진리표를 갖고 이제 회로를 만들 때에 이게 뭐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아마 논리 시간에 무슨 뭐 카르노 맵을 쓰고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거는 이제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던 거고 일단 그 고민을 버리고 나면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회로가 조금 복잡해도 상관없다 이러면 아주 단순한 기계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딱 1인 경우가 이렇게 딱 넷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001일 때야. 이 경우는 010일 때야. 이런 경우는 100, 이런 경우는 111. 이 네 가지 케이스를 AND로 해서 신호를 만든 다음에 OR을 묶으면 되는 겁니다. 요럴 경우 AND를 하나 하고, 요럴 경우 AND를 하나 하고, 요럴 경우 각각을 AND를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신호들을 OR을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이놈은.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 1이 되는 놈들에 해당하는 것을 무조건 AND 게이트로 만들면 됩니다. 각각을. 그래서 이걸 만든다고 치게 되면 제일 위에 이게 요건 001일 때 1이 되는 거죠. 그죠? 001일 때. 이거 보면 A, B, C가 001일 때가 요놈이 되겠네. 그죠? 여기 A가 0, B가 0, C가 1일 때 요놈이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001일 때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호는 001일 때만 1이 되는 신호고요. 그 다음에 010은 이놈은 010일 때 A가 0, B가 1, C인이 0, 010일 때만 1이 됩니다. 이놈은 100일 때만 100일 때만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놈은 111일 때만 1이 돼요. 따라서 그 중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OR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 OR을 하면 여기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S라고 하는 값은 요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때는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신호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캐리아웃도 똑같죠. 요 경우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요놈은 011일 때만 1이 나오고 요놈은
110일 때만 1이 나오고 101일 때만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11일 때만 1이 나오고는 이것은 S를 쓸 때도 썼고 Cout을 쓸 때도 썼고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은 여기도 써먹고 여기도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표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조합 논리로 회로로 만드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져요. 기계적으로. 무엇인 이런 일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놈들을 다 AND로 각각을 또 만든 다음에 그것을 OR을 하면 돼. 그래서 AND 게이트 하나 통과시키고 OR 게이트 하나 통과시키면 무조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진리표든지 간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최선이냐, 좀 더 간단한 게 없느냐, 그 고민할 때는 이제는 카르노맵도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치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비트, 1비트 가산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표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중요한 거죠. 이것만 만들어지면 이거 회로 만드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져요.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1이 되는 AND 게이트를 쫙 나열을 하고 그 중에 해당하는 신호에 1이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OR을 하면 돼.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비트짜리 가산기가 있다고 하면 이제 4비트짜리는 그걸 쭉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하단에는 이제 올라오는 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0을 준다는 얘기는 곧 여기다 0볼트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접지를 시킨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접지를 시키면 되겠고. 그래서 1비트 가산기에 의해서 S0가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캐리는 그 상단에 있는 캐리 인트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제일 상단에 곳은 이제 4비트 가산기에 대한 캐리 아웃이 되는 겁니다. 32비트 가산기면 이게 쭉 3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속도가 좀 느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이 신호가 결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 신호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 신호가 결정이 되려고 하면, 이 신호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결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또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게 결정이 되려고 하면 이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값이 완전히 안정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 값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게 의미가 있고 해서, 요 값이 하나 딱 만약에 바뀌었다 치게 되면 그 값이 여기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 칩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이게 병렬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따로 고민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산기. 감산기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입력값을 2의 보수를 만들어서 대해준다고 그랬어요. 2의 보수를. 그럼 2의 보수는 어떻게 만드냐? 일단 그것을 비트 단위로 반대값을 바꾸고 거기다 1을 더 대해주면 되죠. 따라서 A는 그대로 넣어주고 B 값은 다 낫들 하나 거쳐서요. 낫들 하나 거치면 1의 보수가 된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1을 더 대준다고 그랬죠. 그건 여기다 탁 붙여주면 돼. 아까 가산을 할 때는 여기 0이었는데 여기 1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값에 1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기가 있으면 감산기는 살짝만 바꾸면 감산기가 되는 거예요. 그지? 2의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을 이렇게 비트 단위로 반대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캐리를 1로 딱 넣어주게 되면 1이 더 추가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의 보수를 더한 결과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기를 이용을 해서 2의 보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오버플로우 났냐를 검사할 때에 그게 이제 캐리가 있어야지만 정상인데, 여기서는 캐리가 있으면 오버플로우가 안 난 거고, 캐리가 없으면 오버플로우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럼 두 가지를 어쨌든 각각의 별도의 기능인데, 언제 가산을 할 때는 2의 보수로 만들고, 감산을 할 때는 그냥 들어가고, 이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결합을 해놓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가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의 값을 반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더하기를 할 때는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할 때는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을 가지고 딱 만들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 S 값이 만약에 0이면, S 값이 0이면, 이게 0이라고 치게 되면, 이게 B가 0이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죠? 이게 0일 때, 이것도 0하고 같은 값이면 0이 나오고 0하고 다른 값이면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가 0이면 0, 0이 돼서 0이 나오고요. B가 1이 되면 1, 0이 돼서 1이 나오는 겁니다. B하고 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S가 0이면 B하고 같은 값이 나오고요. S가 0이면 아까처럼 이렇게 add의 캐리 입력은 0입니다. S가 1이면 여기 1이라고 보게 되면 B가 0이면 0, 1이 돼서 서로 다르니까 1이 나오죠. 이게 1인 상태에서 B가 0이면 1이 나옵니다. 이게 1인 상태에서 B가 1이면 1, 1이 같으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1이라고 보게 되면 B 값하고 반대값이 나옵니다. 낫들 한 거랑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는 캐리는 여기 아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게 가산기, 감산기가 딱 하나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을 0으로 주면 더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1이면 빼기라는 겁니다. 같은 회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로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